진행을 맡은 광복회 유민 대외협력국장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큰 격려도 되고 힘도 납니다. 또 한편으로 자리가 협소해서 의자를 저희들이 많이 놓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서 계시게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무더위를 여러분의 얼음장 같은 차가운 이성으로 싹 날려서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이 오늘 더욱 분명해지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일각에서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피나는 독립투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1919년 왕조시대를 넘어서 마침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1948년 건국절 주장에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건국절 주장의 망령이 영원히 사망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전에 날개를 달아봅시다. 그럼 먼저 참석하신 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 오셨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주경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유철 전 광복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을동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번 행사에 후원을 해주신 이부섭 동진세미캠 회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4.19 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오셨는데요. 박훈 4.19 혁명 공로자회 회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오경섭 4.19 혁명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정중섭 4.19 유족회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님 오셨습니다. 흥사단의 조송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국서열유족회 이동일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지계승 유족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임숙자 3.1 여성동지회장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 회장님도 오셨죠. 예,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 유관단체 임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외빈님들 함께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외빈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무대 왼편 계양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선열 및 작고하신 애국지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를 알리는 제막 행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대한민국 연호를 담은 정각판 시계가 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림막 천위에는 뭔가 빼곡하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1948년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이 관보는 48년 발행되면서 그 발행 연도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록했습니다.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해는 대한민국 몇 년이 될까요? 잠시 후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제막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제막에는 모두 10분이 수고를 하시게 될 텐데요. 광복회장님, 우원식 의원님, 윤주경 의원님, 소병철 의원님, 김을동 전 의원님, 김진 광복회 부회장님, 한시준 독립기념관장님, 이부섭 동진세미캠 회장님,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대표해서 이종호, 김유진 학생 등이 제막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호명제 12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준비되시는 대로 금장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앞에 있는 금장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새소리와 동시에 힘차게 줄을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제막이 되는 순간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큰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도 함께 숫자를 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숫자 세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막 인사께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대한민국 105년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 오전 11시 12분인가요? 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남기기 위해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촬영이 끝나는 대로 네 분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시간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 오전 11시 12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이 끝나는 대로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정부 리더들 그리고 정부 기록물 모두 대한민국 30년을 정부 수립의 해로 보았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대한민국 30년, 백번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 30년, 신익기 당시 국회의장도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대한민국의 뿌리는 3.1 독립선언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며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임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광복회 위상을 새로 정립하시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제가 가급적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늘이 감동이 복받쳐서 짧게 하겠다는 제 각오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원식, 소병철, 윤주경 의원님, 그리고 김을동 의원님, 그 다음에 박유철 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선사해 주신 동진 케민캠의 제 친구 이부섭 회장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인사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려운 말도 또 철학적인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 왔으며 무엇을 지향하는 나라인가, 이것이 정체성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의 문화국가라고들 모두 평합니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도 조선건국 4252년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단기로는 4356년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역사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왕조는 망하고 흥하고 반복됐지만 나라는 지속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침탈하여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계속 존재해 왔고, 일제 강점으로 주권 행사가 불가능했어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존재해 왔습니다. 독립운동의 목적은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다시 찾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평합하기 위하여 조선 왕조의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무효입니다. 1919년 김인현 독립선언은 군주의 나라에서 대한제국이 끝나고 군민의 나라 민주공화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주독립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장 1조에 처음으로 민주공화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919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국왕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원수에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영문 서신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 서신에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라는 직함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1948년 이전입니다. 1919년 6월이라면 48년 이전입니다. 그때 이미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미 대통령인데 어떻게 48년 건국 대통령입니까? 예. 이를 놓고 일부 인사들은 건국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948년 건국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와 법통을 계승한 정식 정부가 그해 수립된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 세운 민국은 29년 만에 서울에서 세운 민국의 부활이라고 했고 연호는 김인현부터 기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관보 1호에 이때를 대한민국 30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국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그 속기록을 그대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제국이 소멸되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이라는 군주의 나라에서 1919년 민주공화정으로 진보한 것일 뿐 국호도 대한 그대로이고 국기도 태극기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헌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으로 오늘은 30년이기 때문에 오늘은 105년이고 8월 3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었기에 이를 상기시키고자 오늘 광복회관 정문 위에 대한민국 연호를 붙여서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한 역사는 우리 선열들이 지킨 역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다른 이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설은 뭐냐? 역사는 지속되지 않고 계속 시대적으로 토막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38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이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48년까지 일제가 통치한 것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통치한 것이 정당화됩니다. 어떤 교수는 그 기간을 우리 국민은 일본의 식민이었다고 한술 더 떠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식민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안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둘째 이설이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이설입니다. 그러면 1948년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될 때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대한제국이 대한민국과 연속되어 있으므로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된 조약, 이를테면 을산의약이라든가 한일합병조약 등은 모두가 체결 당시 이미 무효라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되었다면 이것은 일본식 얘기입니다. 일본은 조약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상실될 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조약이 실효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무효라는 건 그 1948년을 말한다. 이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왜 일본 비호를 맞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 나는 과연 대한민국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한일 관계의 조약 문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주장을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종 친일파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셋째, 건국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48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건국했고 이어서 정부를 수립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건국은 빼고 정부만 수립했다고 하느냐? 참 유식한 얘기군요. 참 유식한 얘기예요. 참으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역사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되어 왔어요. 나라는 이미 4200 반만 년 전에 이미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건국을 얘기를 합니까? 김인현 독립선언에도 우리는 이미 건국된 나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강점하고 있어서 우리는 임시정부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우리가 민족이 해방되고 유엔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예.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은 박사는 단독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단독 정부. 예? 왜냐? 남쪽에서밖에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남북에서 각각 단정이 수립되면 영구히 분단된다고 해서 남북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저의 종조부 성제 이시용도 북한은 이미 단정을 준비 완료했다고 해서 남북 협상으로 가는 것은 김일성과 소련 측의 꾸미는 연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승만 단정 수립 쪽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때 김구 선생께서 남북 협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시면서 50선거를 보이콧하지 말고 단정에 참여했어야 옳았다고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쪽은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일당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역사를 단절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주장하고 우리 역사에서 뛰쳐나가서 이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국기도 다 그들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헌법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했습니다. 시조다.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은 왕조의 창건자고 시조입니다.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과연 대한민국의 창건자이며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여러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3.1 독립선언으로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의 중심이었고 민족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1945년 민족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1948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아요? 초대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영광스럽습니까? 초대 대통령이 영광스럽습니까? 1940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 이때가 대한민국의 30년입니다. 그러면 서기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몇 년입니까? 대한민국 105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맥을 이어온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1948년은 건국이 아니라 공식 정부가 수립된 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와 법통을 계승한 정부가 수립된 것일 뿐입니다. 이정찬 회장께서는 우리의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다시 뭉쳐서 대한민국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는 그 불을 영원히 밝히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찬 회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초대로 맡으셨던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고, 김상옥 의사 후손분이 와 계시는데,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폭탄 대준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셨던 김한 의사의 외손이 되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신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뜻에 지지하고 그리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지로 축사를 쭉 써왔는데 내용은 다 생략하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 광복회가 앞장서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실히 이어가고 있는 그 중심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운동의 역사, 이것을 이끌어온 독립군과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군의 법통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제잔재는 엄격히 청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유로 독립운동한 분들을 폄훼하고 친일한 사람들을 받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광복 회장님의 그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종찬 광복 회장님의 오늘 이 뜻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로부터 인정되어지고 기려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 나가기를 저희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찬 광복 회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우원식 의원님께서 우리가 바로 다음에 할 대한민국 정체성 선언문을 간략하게 이미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체성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독립운동가 후손인 두 학생들이 맡았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미래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선언문을 낭독할 이종호 학생은 1919년 4월 경기도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신 이유찬 선생의 증손입니다. 김유진 학생은 정의배에서 독립군으로 또 옥고를 치르고도 다시 광복군 활동을 하신 홍파 선생의 외증손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선언문. 하나, 우리는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여 세계에 선포한 자유민주 자주평등의 위대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항일운동의 구심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역사적 계승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독립운동 정신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무장해 조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선열들의 독립투쟁을 폄하하고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 서기 2023년 8월 3일, 독립운동 후손일동. 예,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오늘 결의를 같이 다졌습니다. 외칩시다. 예,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이거를 다 같이 외칩시다. 자, 시작.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다. 네, 방금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표한 두 학생에 의해 대한민국 정체성 선언문이 당당히 선포되어 광복회장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선포문에서는 3.1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할 것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역사적 계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고 왜곡하는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행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어서 기념 공연 순서입니다. 우리 역사 어린이 합창단의 압록강 행진곡 합창이 있겠습니다. 합창단이 입장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행진곡은 광복군에서 활동한 2대에 걸친 부자 독립운동가 고 한영석 전 부산대 교수님의 곡입니다. 한 교수님은 특별히 올해 정부로부터 9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분이어서 오늘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앞으로 자라나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갈 이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역사를 노래하는 역사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 점등식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군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앞으로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아군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독립군가를 힘차게 불러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2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여러분이 받아든 순서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상천리 상천 안에 우리 용군은 언제리 너와 나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복회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